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슈톡톡입니다.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향한 함성은 광주를 넘어 목포에서도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목포의 5.18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역사로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슈톡톡에서는 5.18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목포 민중항쟁 현장에 함께했던 한봉철 목포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장과 목포의 5월 이야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1980년 당시 목포 공업전문대학 학생이셨습니다. 지역 기독청년회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 시절 목포의 사회 분위기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학생은 아니었고요. 그냥 적을 뒀던 상태고. 네. 당시 제가 78년에 이제 기장청년회 그리고 목포 지역 청년연합회 회장을 했었어요. 네. 지금은 교회가 한 450개 되는데 그 당시에는 84개 교회가 있었고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에 대한 그 교회 운동은 사실 72년부터 오래전부터 그 유신이 시작될 때부터 저항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청학년에 관련됐던 분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다 교회에 적을 두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가 포괄적으로 이제 사회 저항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76년 기장 전국대 한 800여 명의 전국의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목포에 새로운 눈을 뜨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청년 활동도 좀 더 활발해졌고, 그리고 78년 민청학년 및 유신 반대를 했던 이제 대학생들이 목포연구의 대학생들이 이제 출소를 하고 옥고를 치른 다음에 출소를 해서 목포에 대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78년부터 이제 새로운 목포 지역에 대한 성찰 그리고 민주주의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탈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 문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공부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을 몇 분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당시 스터디 그룹이 이제 구성이 되어지고 그 그룹의 첫 멤버들이 10명에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리고 그 스터디 그룹이 중심이 돼서 목포대 루사 그리고 공업전문대학에 이제 또 하나의 서클들이 만들어지면서 학원 자유로운동을 80년 초까지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 능력과 역량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80년 5월 목포항쟁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18을 광주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 역시 굉장히 치열한 항쟁의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목포 시민들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포 항쟁이 단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광주에서 차가 내려와서 광주 항쟁의 이야기를 전해주니 그것 때문에 목포 항쟁이 불이 붙었고 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광주도 이제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공수대가 싸우면서 하나의 조직체가 만들고 지집행부가 만들었는데 4일 걸렸거든요. 근데 목포는 21일 날 광주에서 차가 내려오고 21일 저녁부터 논의가 돼서 22일부터 목포 시국대가 시작될 정도, 준비될 정도로 가장 빠르게 집행부가 구성이 되죠. 그것은 그동안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학원 자유로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조직적 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한 당시에 어떤 민주 제야 세력들과 함께 했던 그리고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 학생들과 제야 어른들과의 어떤 관계성들이 좀 긴밀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목포 시민 민주투쟁위원회라는 게 가장 빠르게 이제 조직이 되어지죠. 물론 목포 시민 민주투쟁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 수습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목포경찰서장, 그다음에 목포대 학장, 그리고 몇몇 이제 목포의 어떤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안철장도랑 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 목포도 총기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총기들이 들어왔는데 일단 거기서 요구된 것은 우리는 총기를 회수하자. 그리고 우리가 목포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분노를 갖되 평화적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서 21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아마 총기가 회수됐던 걸로 알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봤으니까 네, 정말 많은 총이 이제 회수돼서 제3해역사로 이제 인계를 하고 총기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평화적 시위가 22일부터 공식적으로 1차 시국대가 시작되어지죠. 당시 처음에는 목포역 광장에 이제 트럭으로 연달 만들었다. 23일 오전에는 이제 나무로 연달 만들어서 이제 28일까지 계속되어지고 23일에는 광주 목포역 안에 이제 분향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모습들이 갖춰지죠. 그래서 위로 시민투쟁위원회, 아래로는 청년학생투쟁위원회. 그래서 모든 집회 중심은 이제 청년학생들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모든 이제 상황을 점검하고 이제 모든 뒤에서 후원하는 것은 이제 제야 어른들이 했고 그랬죠. 네. 민중항쟁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 역사, 청년 한봉철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뭐 예비 검속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학원 자율화 운동이 시작되기 전 79년 11.6일 나고 제가 이제 청년 회장이 되고 나면서 사실 대학생들도 다 이제 교회 청년들이 많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학원 자율화 운동에 이제 그 후원적 역할들을 이제 청년 연합에서 했었죠. 그래서 함께 뛰었고 그리고 이제 4.19를 기점으로 3월에 이제 돌아가신 송건호 선생님 모셔서 강연을 하면서 이제 점점 불이 붙고 조직적인 어떤 체계들을 갖춰가면서 5월 17일까지 이제 대학생, 교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연일 그 시위를 목포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해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16일 날까지 목포는 시위를 이제 가두 시위를 끝내고 17일 날 오전에 잠깐 이제 모여서 점검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 정도 제가 집에를 가는데 당시 이제 해도 청년 회장이다 보니까 담당 형사가 있어요. 아, 네. 지금 보이 되셨는데 네. 그분이 물론 제 집이 목포경찰서 바로 옆이긴 하지만 이제 집 들어갔는데 입구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집에를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아,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이야기 나오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비 검속들이 있을 거다 하는 소문들은 돌았었죠. 그래서 사실 17일을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몇몇 분들은 이제 피신을 했었어요. 네. 그 안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피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비 검속이 됐고 그래서 다른 직에 비해서 예비 검속은 솔직히 적었던 것으로 네. 저 역시 이제 17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선배 집으로 와서 하룻밤을 자고 선배 도움으로 진도 제가 있을 곳을 소개받아서 진도로 가게 되어지죠. 피신을 배를 타고 당신은 진도 가는 거 배를 타고 왔으니까. 네, 네. 예. 네. 그 이제 진도로 피신을 하셨다가 다시 목포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다시 돌아오게 되셨을까요? 사실 제가 진도로 피신한 것이 진도에서는 솔직히 잘 나가는 유지였는데 그분 중에서 참 든든해져. 근데 매일 라디오를 듣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야, 광주가 이렇게 했단다. 그때는 청년 시절에 있으니까 술도 못 먹었는데
일단은 어떤 간에 무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가 처해 있는 현실들을 잊기 위해서 홍주라고 하는 것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다 보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닌 뭐 광주의 유언비어라고 해서 뭐 여자의 어떤 유방이 잘렸다고 하는 유언비어랄지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건 유언비어니까 결코 현혹되지 말라. 그런데 마침 이제 먹고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여러 번 네 찾는 전화가 온다. 어디가 있냐 그래서 이제 진도에 있다 했더니 나와야 될 것 같다. 상황이 이제 22일 정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22일 날 1시 배가 먹고는 마지막 배였는데 그 배를 타고 나왔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지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한번 한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정에 대한 젊은의 열기와 자존심이 이제 양심이 이제 깨워서 나왔죠.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참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죠. 사실은. 그러셨군요. 사실 이제 집 와서 집에를 가려다 보니까 목포 경찰서가 불이 타 있고, 그리고 목포 경찰서 비어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뭔가 긴장이 있으면서 좀 어수선한, 그러면서도 그냥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현장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었고, 일반 청년들이었고, 어떤 운동보다도 광주에서 내려온 어떤 시민의원들에 의해서 광주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군중들이었다고 볼 수 있었죠. 당시 목포역 광장에서 처음 시국대회를 여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광주 시민의 핏값은 외상이 없다는 표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 앞에 서시게 되셨을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충격이 있었어요. 이걸 넣어야 되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모두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주 시민의 핏값은 외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소위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아벨이 이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이 피로 호소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아마 빗대서 이제 광주 시민의 핏값은 외상이 없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거기 1차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역사를 보는 의미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광주 항쟁이 시작되어지고 시민가 내려오면서 이것은 시민혁명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간과하는 것 같은 오히려 이제 좀 자극적이었던 문구에다만 관심이 있었지. 1차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광주의 항쟁은 결코 헛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의 시민혁명이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사실은. 네. 광주 진압 이후에 5월 27일 계엄군이 목포로 이동을 합니다. 네. 헬기 선무 방송도 이어졌고요. 그때 시민들과 학생들은 많은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회고하신다면요? 예, 5월 27일 아침입니다. 사실 이제 광주 도청이 함락되어지고 계엄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잡혀갔다. 네. 그 소식이 들려오고 조금 있으니까 헬기가 이제 선무방송을 시작하죠. 선무방송이 시작되어지고 헬기가 뜨면서 목포 시민들이 좀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긴장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이제 목포도 계엄군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또 해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당시 해산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나 목포 이제 몇몇 강경했던 학생들에 의해서 이제
28일 새벽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목포 항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 항쟁은 27일 새벽이지만 목포 항쟁은 28일이다. 그래서 전남의 5.18 항쟁은 28일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년 한봉철에서 이후에 목회자의 길을 좀 걷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5.18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해 오시고 계십니다. 왜 전남의 5월로 함께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80년 5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열심히 싸웠고 우리도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광주만의 5월이냐. 처음에는 광주 항쟁, 이제 광주 사태가 실린 광주 항쟁이었다가 중간에 몇 년 지나니까 동지가 만들어지고 광주 목포도 크게 했으니 광주 목포 항쟁 아니다. 5월의 이야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에도 많은 우리 동지들이 있었고 전국화된 세계화된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굳어진 게 5.18 민중항쟁이었고요.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고 했던 이야기는 제가 전남 5.18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전남 도안에 공식 그 조례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을 지금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5억인데요. 2년씩에서. 그러면서 전남의 5.18을 연구하다 보니까 광주가 10일간의 항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 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시민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무기가 나주 금성파출소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주를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들과 힘 그리고 희생들이 사실 좀 나주의 동지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광주는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5.18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5.18 저도 부상자입니다만은 5.18 부상자나 공로자들이 우리가 당사자로 당사자도 아니고 누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5월은 광주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사실 동학에서 빛의 혁명까지 그 5월 정신이 결국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근거를 만들기 5월 정신이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원래 이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서 살 것인지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에 대한 가치, 자유에 대한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어느 곳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실현해 살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나도 신학을 해야 쓰겠다. 이제 마침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신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 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제 목자가 된 것은 37년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사실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이라고 이제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서들을 하면서 제일 처음 선배가 물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운동함으로써 내 자식이 좀 더 편해지거든. 근데 아직도 안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 선배가 그랬어요. 평생 잡초로 샀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마찬가지로 목사가 됐어도 내가 저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좀 더 정의롭게 살 수 있다면, 불의에 억눌리지 않고 정말 약한 것이 아니라 좀 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저분들의 이용물이 되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 신학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5.18 올해로 46주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목포에서도 5.18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어떤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13년째 목포 지역 행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사회운동의 선배이기도 하고 5.18 부상자이기도 해서 이제 공동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혼자 맡은 지 한 7년 됐습니다만은 매년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5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문화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기념식 후에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5월 연극이라 해서 이제 세계에서 연극을 5월 연극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그 지원을 못 해줬고 대신 늘 매년 새롭게 5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올해는 그동안에 광주 이야기하고 목포 이야기 짬뽕인데 올해는 목포 얘기만 가지고 사진전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목포에 이제 15개의 이제 5.18을 기념하는 표지석과 이제 사적지가 있습니다. 5개 사적지와 10개 이제 표지석인데 이 항쟁의 이제 순례를 이제 공주처럼 하는 항쟁 순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5.18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5.18을 알리기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세대에게 5월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다크 투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하려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정치적 사안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오랜 시간 동안 5.18 정신 계승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과제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네. 첫째는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못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2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는 있는데 쏜 자는 없는 해프닝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규명이 먼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정말 국민을 향해서 총불을 겨눴던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그렇게 처벌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헌법 전문 수록인데 사실 이제 부마 항쟁과 더불어서 국민의힘을 동원해서 함께 무리 없이 이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보자고 하는 얄팍한 이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마 항쟁도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내란 세력에서 못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고도 있지만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이 아닌 이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 전문 수록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헌법 전문 수록 이전에 이제 5.18 민중항쟁이 본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4.19도 혁명이고 부마도 민주항쟁인데 왜 5.18만 민주화운동이냐.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아닌 민중항쟁으로 올바른 이름이 새겨질 때 이것이 또 미래 세대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는 가치만큼 5월의 정신이 아로 새겨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5.18 민주항쟁은 단순히 누군가의 아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새로운 이제 5월의 꽃 우리의 빛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0년 5월 목포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곳곳에 남아있는 5월의 함성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밝히는 오늘의 빛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